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취하는 해다리입니다. 벌써 2023년도 끝나가네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거의 1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남들은 돈 내고 이것저것 잘 배우러 다니던데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에 대해 생각을 했었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데 돈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또 돈을 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의 해답은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를 하며 제가 투자한 돈은 2만 원도 안 됩니다. 편집 프로그램 1년 정액권 구입 비용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편집은 원래 집에 있던 아이패드로 했고 촬영도 다 핸드폰으로 했었거든요. 일주일에 영상 한 편만 올리자고 다짐하며 지내오다가 유튜브 컨텐츠를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 정말 스트레스가 되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영상을 다 찍고 대본과 녹음까지 끝낸 상태에서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업로드가 하기 싫더라고요. 구성이나 내용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에 편집을 포기했습니다. 유튜브, 남들이 하는 건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하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유튜브를 하며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 생각 끝에 나온 결론은 그냥 내가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모습, 나의 가치관 등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생 그래프라고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를 가로선에 쭉 표시하고 세로선에 감정이 표시돼서 즐거움, 보람, 기쁨이 위쪽에, 슬픔, 고통, 아픔이 아래쪽에 있어서 위아래로 요동치는 각자만의 인생 그래프요. 여러분은 살면서 좀 엇나가 본 적 있으세요? 반항하고 학창시절 공부도 안 해보고 그런 적이요. 이건 제 초등학교 시절 생기부인데요. 읽어보면 나름 착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듣는 학생 같았어요. 제 성향 자체가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성실한 모범생 스타일.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나서는 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애 성향 자체가 범생이 스타일이었어도 걔도 언제든 좀 놀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하기 싫고 땡땡이도 치고 싶고 하는 마음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를 잡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기들의 인생을 사는데 바쁘셔서 저한테 무관심하신 편이었거든요. 박목의 가정이라고나 할까? 아주 좋게 말해 박목의 가정이라고 칭할게요. 그때 안 거죠. 아, 여기서 내가 엇나가서 비행 청소년이 된다면 내 인생 개망하겠구나 생각했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오로지 나뿐이라는 걸 중학생 때 이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스스로 내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 밖으로 나가면 아웃이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요. 그 울타리는 굉장히 연약했어요. 누구든 저를 흔들 수 있었죠. 그게 부모님의 갈등이든 경제적 형편이든 뭐든지요. 그때는 제가 생각이 너무 많은 애였어요. 그 김연아 명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냐는 물음에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때 저는 그냥 하는 거지가 안 됐어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고 남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제가 해야 할 일, 학업에 크게 집중을 못한 거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학업에 100% 최선을 다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곧 30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요즘엔 어떻냐면 너무 생각이 없어서 문제예요. 잡념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살고 싶다 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행동으로 옮겨요. 아주 단순하게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단조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처럼 행복하고 인생 사는 게 쉬운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1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만큼 빠르잖아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대체 뭘 했나 싶을 만큼 빠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1년 전에 나보다 훨씬 성장했더라고요. 그럼 10년 전보다 저는 또 얼마나 성장을 했겠어요. 물론 지금도 완전한 존재는 당연히 아니죠. 전보다 단단해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열심히 뿌리내리고 단련해온 만큼 자신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주변에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저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불안하게 흔들 수 없어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살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수능 보고 자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인생에 그 길만 있는 게 아닌데, 그 길만 보여준 건 사실 그 부모님이잖아요.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둔 건 부모님인데 시야를 차단당해 피해를 본 건 왜 자녀일까요? 여러분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은가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앞서 말씀드린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요. 10년가량 지난 지금 그때 제게 하나를 말해준다면 어차피 세상엔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안 힘든 사람이 없으니까 청승 그만 떨고 공부나 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너의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간섭을 최소화하고 미래에 네가 가장 기뻐할 일을 해라. 그 일을 하되 제발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집중하라고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 나이 때는 외부 환경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긴 하죠. 어릴수록 세상을 보는 시야는 닫혀 있으니 주변의 영향력이 클 시기이니까요. 주변의 환경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미성년자였으니까 그게 당연했을진 몰라도 지금 돌아보면 그게 참 아쉬워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자기 연민에 갇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이 힘들었던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를 통해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할 때 쓰는 게 좋겠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힘든 일을 겪었다면 그건 또 하나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 경험을 기반 삼아 남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안 좋은 경험도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경계해야 할 건 나보다 잔잔한 인생 그래프를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질투하고 비교하는 일인데요. 전혀 인생에 득이 되지 않고 무슬모니 안 하시면 됩니다. 남들과 인생 그래프를 비교하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바꿔서 살 수도 없고 나는 결국 내 인생 살아야 하거든요. 거기 신경 쓸 시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인생 그래프가 항상 우상향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질질 끌면서 올라가는 거야? 싶어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올랐네 하는 정도로만요.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목표는 평범해지는 겁니다. 정말 평범해지고 싶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출퇴근하고 가끔은 슬프고 또 가끔은 기쁘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화목하고 자녀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게 제 인생 목표예요. 예전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거든요. 참 욕심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정말 평범하게 살다가 큰 병치레 없이 죽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아시죠? 인생은 원래 내 맘대로 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평범하게 사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볼게요. 오늘 영상 봐주신 구독자님의 인생 그래프도 꾸준히 우상향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